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의 모습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독립적인 인간만이 자신의 정체성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성이란 자신의 힘에 근거해서 자신의 욕망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이며 능력적인 토대입니다. 독립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힘들 가운데서만 나 자신의 힘을 인식할 수 있는 관계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자신의 욕망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경제적이며 자아 실천을 할 수 있는 직업적인 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겁니다. 직업적인 일의 능력을 키우면 심리적으로나 실제 기술적으로도 자립 능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인 사람인과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침해를 받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독립성은 내가 욕망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때 진정으로 성장하고 또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보존하는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의지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삐딱한 시선으로 나를 깎아내리고 의지의 수행자로서의 나를 무시하며 배려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용인하고 유지하면 나의 감정은 움츠러들게 되고 내 의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의 독자적인 의지와 의견의 개진을 막는 집단의 정신적인 고정관념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의무적인 서열주의, 직장에서의 가불관계식 인식은 개인의 독립성과 스스로의 존엄성마저도 철저히 깎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요구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러한 정신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끊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독립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평등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이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인간이라면 이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성향도 이와 비슷해서 이러한 직업적 환경을 추구합니다. 제 경험을 본다면 저는 직장 내에서도 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제가 옳다는 것을 추구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틀린 정신을 가진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에게 제 마음대로 관계를 제한하거나 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향해 같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 사후 간의 의무관계가 생기고 일상을 같이 하는 동료와 극단적인 관계의 제한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의 현상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틀린 정신을 용인하면서 제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특정한 관계적인 의무가 필요한 조직에서는 내 자신의 독립성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삶에서 독립성을 강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느슨하면서 독립적인 관계가 보장되는 조직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는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각이나 방식을 가지고 저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관계 안에서 독립성을 잃고 그 사람에게 일정 부분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주관적인 의미에서 그 정신을 틀린 정신이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왜 틀린 정신과의 관계는 정상화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까요? 그것은 각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세계관에 기반한 생각의 틀과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틀린 정신을 용인하며 관계를 갖다가 저도 잘못된 행동을 따라서 하게 되고 후회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틀린 정신이 되어서 집단에서 쫓겨나게 된 경험을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일은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고
제 진짜 목적은 일과가 끝난 뒤에 다큐멘터리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일과 밤에 연구를 하는 것은 양립이 어려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목적이 아니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 핵심 목적은 다큐멘터리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목적 없이 출퇴근하는 틀린 정신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쫓겨나는 모형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들의 판단은 옳은 것이었고 그 일을 관둔 것도 저에게는 옳은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었고 저는 그 목적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틀린 정신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당시의 마음으로서는 집단의 목적에 동조하지 않았고 제 입장에서는 오로지 제 목적만이 옳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돈키호테가 망상에 빠져서 풍차와 싸우며 정의를 수행하는 모습처럼 저도 저만의 옳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선악의 개념보다는 각자가 생각하는 옳다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목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서마저도 틀린 것을 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은 독립성의 이유마저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개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틀린 정신을 판단하기도 하면서 또 누구에게 틀린 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진정 옳은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일 것입니다. 독립성이 커진다면 자신이 틀렸다고 하는 정신에 대한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그 정신을 내 통제 안에 들 수 있는 포용 능력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돈이건 이상이건 지위건 자신이 독립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타자에 대한 심리적인 포용성은 커질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의 독립 능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관계에 대한 제한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